안녕하세요. 요즘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젊었을 땐 주변에 늘 누군가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 같고 아무리 SNS가 발달해도 왠지 모르게 외롭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더욱 어려워진 것 같고 문득 예전 친구들 생각이 나서 연락하고 싶어도 괜히 불편할까 망설여지고 그러다 또 시간이 흐르고 그래서 더 외로워지는 이런 악순환 속에서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미국 심리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중년기에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오히려 대면 소통이 줄어들면서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죠. 하지만 오늘은 이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중년의 시기에 꼭 필요한 인연들에 대해 그리고 그들과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앞으로 3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소중한 인연들을 찾고 가꾸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인간관계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만나야 할 사람들은 바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편안한 친구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무언가를 증명해야만 할 것 같은 부담감을 안고 삽니다. 직장에선 능력을, 가정에선 책임감을. 하지만 그런 부담감에서 잠시라도 벗어나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죠. 영화 스탠 바이 미를 보신 분들이라면 깊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4명의 어린 친구들이 모험을 떠나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 우정이 평생 가는 인연이 되는 이야기. 그들처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지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건 정말 축복이죠. 실제로 이런 관계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가 편안한 친구와 있을 때 현저히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는데요. 누군가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중년의 시기에는 이런 편안한 친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요구받게 되고 그 속에서 진정한 나를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이죠. 실제로 편안한 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과 불안 장애의 위험이 절반 이상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편안한 친구가 꼭 필요한 거죠. 이런 친구를 만나려면 먼저 우리가 그런 친구가 되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연습을 하는 거죠. 너는 왜 그랬어? 라는 질문 대신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공감해주는 것부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형식적인 위로나 공감이 아닌 진심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편안한 친구가 되는 첫걸음이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둘째, 만났을 때는 휴대폰을 멀리하고 온전히 대화에 집중하세요.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입니다. 셋째, 일상의 소소한 일들을 나누세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좋아요. 오늘 먹은 점심 메뉴부터 날씨 이야기까지 무엇이든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로 만나야 할 사람들은 나를 자극하고 성장시켜주는 도전적인 친구입니다. 편안함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때로는 자극과 도전도 필요하잖아요. 특히 중년의 시기는 쉽게 안주하기 쉬운 때입니다. 직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고 가정도 안정되면 더 이상의 도전이나 변화를 두려워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안주가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우리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베스트셀러 타이탄의 도구들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로 자신을 자극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꼽았어요.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더 많은 동기부여를 받는다고 해요. 이는 거울 뉴런이라는 뇌세포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할 때 우리 뇌도 같은 패턴으로 반응하는 세포인데요. 그래서 열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열정적이 되는 거죠.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편안한 일상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해주죠. 예를 들어 등산을 시작한 친구 덕분에 산에 오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 건강도 챙기게 되고 이렇게 좋은 영향을 받는 거죠.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한 지인은 젊은 직장 동료의 영향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1년 만에 자신만의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했다고 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도전의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도전적인 친구와의 관계가 경쟁으로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를 자극하되 각자의 페이스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도전적인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첫째, 새로운 배움의 장소를 찾아보세요. 평생교육원이나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이미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죠. 둘째,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해보세요. 관심 있는 분야의 스터디 그룹이나 모임을 찾아보면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셋째,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멘토가 될 수도, 멘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만나야 할 사람들은 나와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새로운 친구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비슷한 환경,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경향이 있죠. 안전하고 편하니까요. 하지만 이는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 수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기존 생각과 맞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다른 의견은 배제하는 현상이죠. 이런 편향에서 벗어나려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동양 철학자 노자는 자신과 다른 것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했죠. 실제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넓혀주고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해줍니다. 최근의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경험과 다양한 관점에 노출될 때 우리 뇌의 시냅스가 더욱 활발하게 형성된다고 합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데요. 뇌의 가소성, 즉 변화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100세 인생이라는 책은 평균 수명 100세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양한 인정 네트워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 다른 직업을 가진 이들과의 만남, 혹은 전혀 다른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 이런 새로운 관계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죠. 미국 국립노화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연령대와 교류하는 중년층이 인지적 유연성과 창의성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처음부터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작은 모임이나 동호회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행 동호회나 봉사활동 모임도 추천드립니다. 같은 경험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가 먼저 열린 마음을 가지는 거죠. 나와 다른 생각,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배우려는 자세. 그것이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화상 통화나 메신저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죠. 물론 조심해야 할 점도 있지만요. 여기서 잠깐 새로운 인연을 만들 때 주의할 점도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첫째,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관계는 시간을 들여 천천히 쌓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하세요. 모든 사람이 같은 속도로 친해지는 건 아니니까요. 셋째,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과 실제로 만날 때는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주세요. 각각의 관계 유형별로 실제 대화 예시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먼저 편안한 친구와의 대화는 이런 식이에요. 요즘 회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내가 이렇게 대처한 게 맞았을까? 내가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느꼈다는 게 충분히 이해돼. 내 마음이 많이 힘들었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나 조언 없이 그저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이죠. 도전적인 친구와의 대화는 이렇습니다. 난 요즘 퇴근하고 헬스장 다니기 시작했어. 와, 대단한데? 나도 운동 시작하고 싶었거든. 다음에 같이 가도 될까? 이렇게 서로의 도전을 응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죠. 새로운 친구와의 대화는 이런 식일 수 있어요. 요즘 MZ세대들은 왜 그렇게 회사를 자주 옮기는 걸까요? 그건 이런 배경이 있어요. 저희 세대는 이렇게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각 유형의 친구와 관계를 맺을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편안한 친구 관계에서는 때로는 지나친 의존이 생길 수 있어요.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도전적인 친구 관계에서는 비교와 경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각자의 속도를 존중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좋죠. 새로운 친구 관계에서는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배우려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해결해 보세요. 먼저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I- 메시지를 사용해 보세요. 내가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게 느꼈어라고 표현하는 거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세요. 필요하다면 잠시 거리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각 유형별 친구와의 시간 관리도 중요해요. 주말과 평일의 시간을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평일 점심시간에는 직장 동료들과의 식사, 퇴근 후 일주일에 두세 번은 약속 잡기, 저녁 시간 온라인 모임이나 스터디, 취침 전 SNS로 안부 전하기, 주말에는 토요일 오전 운동이나 취미 활동으로 도전적인 친구와 만남, 토요일 오후 편안한 친구들과 느긋한 티타임, 일요일 새로운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문화활동, 각 유형별로 함께하면 좋은 활동들도 추천해 드릴게요. 편안한 친구와는 조용한 카페에서 차 마시기, 공원에서 산책하면서 대화하기, 서로의 집에서 편하게 시간 보내기, 좋아하는 음식점에서 식사하기, 도전적인 친구와는 새로운 운동 함께 배우기, 자격증 공부 스터디, 전시회나 공연 관람하기, 새로운 취미 도전하기, 새로운 친구와는 다양한 문화체험, 봉사활동 참여, 취미 클래스 수강, 다문화 행사 참여,
이런 관계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팁을 더 말씀드릴게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임의 비율은 37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온라인으로만 소통하면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기 어렵고, 반대로 오프라인 모임만 고집하면 바쁜 현대 생활에서 지속하기 어렵죠. 정기 모임은 반드시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세요. 스마트폰 캘린더를 활용하면 알림 설정도 할 수 있어서 더욱 편리해요. 각자의 관심사와 스케줄을 존중하는 유연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억지로 맞추려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함께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과정을 공유하면 더욱 끈끈한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매일 만보 걷기 같은 목표를 정하고 서로 독려하는 거죠. 관계의 단계별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하기, 지나친 사적인 질문 피하기, 만남의 주기는 2주에 한 번 정도로 시작하기,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기. 신뢰 형성 단계에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상대방의 비밀 지켜주기, 정기적인 연락 주고받기, 작은 도움부터 시작하기. 관계가 깊어지는 단계에서는 서로의 개인 공간 존중하기, 감정적 의존도 조절하기, 적절한 거리 유지하기, 갈등 상황에서 냉정함 유지하기. 연령대별로 소통하는 방식도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20-30대와는 디지털 소통에 익숙함, 빠른 피드백을 선호, 새로운 트렌드에 관심, SNS를 통한 소통이 자연스러움. 40-50대와는 전화 통화를 선호, 대면 만남 중시, 정기적인 모임 선호, 적당한 예의 중시. 60대 이상과는 여유로운 대화 시간 필요, 경청하는 자세 중요, 존중과 예의 특히 중요, 건강과 일상에 대한 관심. 이렇게 세대별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소통하면 더욱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관계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시간도 가져보세요. 매달 마지막 주에는 이번 달에 만난 사람들 체크하기, 소홀했던 관계 되돌아보기, 다음 달 만남 계획 세우기, 특별한 기념일 체크하기. 분기별로는 관계의 질적 변화 체크, 새로운 인연 만날 계획 세우기, 깊이 있는 대화 나누기, 함께하는 목표 설정하기.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SNS도 현명하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세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괜찮아요. 오늘 점심 뭐 먹었어? 이런 소소한 대화로도 충분히 관계는 따뜻하게 유지될 수 있답니다. 평일 저녁에는 하루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안부 연락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월요일은 편안한 친구에게, 화요일은 도전적인 친구에게, 수요일은 새로운 친구에게. 이런 식으로요. 특히 SNS는 서로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는 좋은 도구예요. 상대방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짧은 댓글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내 삶에 관심이 있어라는 마음을 전할 수 있죠. 단 SNS에만 의존하지는 마세요. 온라인에서의 소통은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을 보완하는 수단이지 대체하는 수단은 아니니까요. 자, 이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볼까요? 하나, 현재 나의 인간관계 지도 그리기. 편안한 친구 목록, 도전적인 친구 목록. 새로운 친구 목록을 각각 작성해 보세요. 둘, 부족한 유형의 친구를 만날 방법 찾기. 참여할 수 있는 모임, 관심 있는 클래스, 봉사활동 기회 등 구체적으로 찾아보기. 셋, 한 달 동안의 만남 계획 세우기. 각 유형별로 최소 한 번 이상 만남 약속 잡기. 넷, 관계 개선을 위한 나의 태도 점검하기.
경청하기, 판단하지 않기, 열린 마음 갖기, 배려하기, 진정성 있게 대화하기. 5. 정기적으로 관계 점검하기, 관계의 질 평가하기, 개선점 찾아보기, 새로운 목표 세우기. 이렇게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다 보면 분명 좋은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관계의 발전 단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1단계, 초기 만남. 첫 인상이 중요해요. 밝은 표정과 열린 자세, 가벼운 주제로 시작하기. 2단계, 관계 탐색. 공통점 찾아보기, 서로의 관심사 공유하기, 편안한 대화 이어가기. 3단계, 신뢰 형성. 약속 잘 지키기, 비밀 지켜주기, 믿음직한 모습 보여주기. 4단계, 관계 깊어짐. 서로의 고민 나누기, 감정적 지지와 공감, 더 깊은 대화 나누기. 5단계, 진정한 우정. 무조건적인 지지, 서로의 성장 돕기, 평생의 동반자 되기. 이런 단계들을 자연스럽게 거치면서 관계는 발전해요. 하지만 모든 관계가 꼭 마지막 단계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각자의 거리감과 깊이가 있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이런 관계들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첫째, 완벽한 관계는 없다는 것. 모든 관계에는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관계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둘째,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라는 점. 일방적인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어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셋째,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 건강한 관계의 시작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넷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관계도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죠.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 우리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매일매일 조금씩 관심을 기울이고 정성을 들여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 같은 내용들을 다시 찾아보기는 쉽지 않죠. 혹시 나중에 다시 듣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저장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외로움을 느끼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네요. 인연이라는 건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관심을 기울이고 정성을 들여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죠. 때로는 비바람이 치기도 하고 꽃이 시들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봄이 오면 더 예쁜 꽃이 필 테니까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의 정원에 어떤 꽃을 심고 가꾸실 건가요? 그 시작을 응원하며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